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사파포럼 노동자 계급정치,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파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파포럼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지난 6월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 강좌를, 노동 강좌를 3회에 걸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마치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학교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한 행사나 어떤 논의사항 같은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좋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 운영하는 포럼을 한번 기획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회인데 그 태풍이 저희를 첫날부터 반겨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셨고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 그 농성하고 있는 천막들을 지키시느라 투쟁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사파포럼이 오늘 첫 회인데 매월 현재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여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해주실 권영숙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권 박사님께서 사회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권영숙 박사님 맞이해 주십시오. 사회자 교육인데 반갑습니다. 사회파업연대기금 약간 사파포럼 이렇게 출연하시는 농동을 어렵다고 했는데 참가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파기금에 이어서 사파포럼을 단행했는데요. 첫 회입니다. 그리고 첫 회 주제로 노동계급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센 제목이죠. 그리고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왜 노동계급 정치라는 말을 그냥 던져주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드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저희 토론 과정에서 아마 문제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에서 밝혔던 것처럼 저희들이 취재에서 밝혔던 것처럼 97년에 대통령이 20일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국에서 이른바 노동자의 지지세력화 운동이라는 것이 15년 이상 지났죠. 그리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1당 사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 한 해가 종지부를 꽂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민주당에 대한 백화적 지지 철회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주머니 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도 정치권에서 표현하는 말이죠. 주머니 열렸습니다. 노동자 그 많은 조직 노동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노동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 굳이 여기에 이런 제목으로 왜 붙일 거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되면 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조 트레서 그리고 노동 활동가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기가 있죠. 한쪽에서는 노조 운동가들, 그 다음 선발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제도 정치 혹은 미디어, 그 다음에 일반 사회적 분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보 좌파 정당, 노동자의 정치 세력과 노동정신 진보 정당 이 이야기들은 아주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그 양쪽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정하는 김에 정확하게 문제를 던지자라고 생각해서 노동계급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5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토론에 들어주시고 의원의 청중 토론에서도 가만히 내려보시면 좋겠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1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 혹은 노동계급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97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에 대해서 자신의 현장 운동 경험에 비춰 간략히 평가해 주십시오. 3. 통합진보당 부정선거가 그에 잇따른 논란, 결말,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4. 노동계급 정치가 성장하려면 노동운동이 제대로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운동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나아가서 좌파 정당 운동과 결합해야 할까요? 5번째, 현실적으로 대선 이전에 노동계급 정당 거슬이 어려운데 대선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까? 이렇게 5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당 운동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요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노동운동 활동가에게 이 문제를 던져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셨고요. 세 분은 각자 소개를 드리면 모두 다 세 분이니까 다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 나타났는데 세 분 다 승리한 투쟁의 사람들입니다. 주역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각자 다른 영역에서 노조운동 안에서도 다른 영역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 인사부터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인사부터 아니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자르려고 했는데 일단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성공한 10년 싸움의 주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일석 배우자동차 노조위원장께서는 2001년 저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예, 배우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일석 위원장입니다. 소개드리면 김일석 위원장은 2001년 배우차 정리해고 철폐투쟁과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이끌었던 노조위원장이시고요. 그때 2년 이상을 걸었던 싸움을 통해서 물론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GM 배우와의 이제 합의서를 GM 배우가 결국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면서 다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우차 싸움을 통해서 정리해고 싸움, 하나의 승리해고 싸움에 뭐 전범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공장에 꼭 지켜졌던 정리해고 싸움의 주역이십니다. 그리고 대공장 노조운동에 대해서 요즘 말들이 많죠. 대공장 정규직 노조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김일석 위원장께서 대공장 노조, 정규직 노조 활동가로서 국가의 경험을 누리고 한주에 대해서 성장을 해주시고 거기에 붙여서 진보전당운동, 노동자 계급 정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김서연 금속노조 기흥부대 전 부회장님이십니다. 이수연 부회장 역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흥부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굵직하고 그러나 대단한 그 싸움 속에서 끝까지 버텨서 대사로부터 한국 대사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그렇죠. 공장 라인을 다시 따라서라도 공장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전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기흥군의 노동자들 공정부지를 보는 운동에서 또한 중요한 싸움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비정규직 노동 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진보신당 홍세아 대표의 부산대변인 회사 대변인인데요. 그래서 좀 관심이
그 다음에 이호동, 저 옆에 오롱찬에 계시는 분은 이호동 공공연맹 전 위원장이십니다. 예, 이호동 공공연맹 전 위원장 겸 발전노동 전 위원장이신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인가요? 예, 2001년에 발전노조 파업, 그 다음에 그 동력 3사 파업, 철도, 전기, 가스 3사 파업을 주도했고 그 유명한 명동성당에서 장관을 연주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도 등등 민영화에 대한 반대 투쟁을 통해서 민영화를 저지했던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노동 위원장은 오늘 3별연맹 민주노총 중앙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의미가 나오네요. 3별 노조위원장, 연맹위원장의 경험을 가지고서 민주노총 중앙과 3별 문제들, 그리고 그런 조직노동의 내부 문제를 통해서 보는 한국의 노동자 개혁 정치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 아주 중요한 분 모셨고요. 세 분 다 또한 최근에 그 현장으로부터 노동자 중심이 되는 진보 좌파 정당 전체를 위한 여러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경험들이 다르고 또 초과하는 영역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 전체 생활들이 나가는 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먼저 요동 위원장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패널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 던진 질문에 맞춰서 자신의 문장 토론을 붙여서 간단한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조 발언 발제의 10분, 그 다음에 모두 발언을 받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호동 위원장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시죠. 네, 일단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웹자부에 제 소개가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소개되고 싶은 직책이 있는데 그것으로 소개가 안 돼서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주최 측에 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노동개혁 정치와 관련한 토론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저희들 소속돼 있는, 제가 소속돼 있는 공공운수연맹의 정치 토론회 7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처음 참석해서 여러 동지들하고 의견도 나누게 됐고, 또 현식이 이 노동개혁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되면서 여러 차례 토론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 발표한 그 발제문의 제목이 실패한 노동개혁의 정치 다시 그 원점에 서서라는 제아의 발표를 했습니다. 뭘 잘하다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인지, 죽도 밥도 아닌 상태에서 다시 원점에 서서 이렇게 제대로 해보자는 것인지, 어쨌든 그 위치 찾기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제안에 나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단위에서 관련한 이 토론들이 진행되었고, 세 명의 이 각기상이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처한 조건들이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일정하게 그 사파 창립 포럼에 나오면서 좀 의견들을 조금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개인적 체험이라든지 또 사견을 전제로 해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따가 토론에서 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내용들은 한번 먼저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편의상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세 명이 어느 정도에는 동의할 것이다 또는 동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개혁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현 시기에 피해갈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출제를 하셨고 준비를 해본 부족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절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노동운동 현장 그리고 노동개혁 정치의 현장이 이제 공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봤을 때는 무너진 노동 현장의 복원 없이 노동개혁 정치가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 진전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에서 민주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또 투쟁을 조직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게 됐던 배경이 사실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동운동의 이 관료주의, 조합주의, 실리주의, 저희들이 흔히 현장에서 표현할 때는 이 오용적 행위들이 남발되는 이 상황들을 좀 극복해보자 라는 거고, 그것을 계급적 원칙을 다시 한번 사수하는 무너진 노동 현장의 복원으로부터 출발하자라는 것이고, 반성과 성찰은 그것이 무너졌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사라진 연대와 전국적 투쟁을 이렇게 복원해보자. 특히 계급적 단계를 좀 강화하면서 연대의 기풍을 좀 복원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기 가장 어려운 투쟁사업장들, 특히 비정규직, 그 다음에 자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이 일상적인 지역과 전국적 연대를 복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노동개혁 정치를 위한 현장 정치 활동의 강화, 상층부 일부의 출세주의라든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노동개혁 정치를 다시 가동하자라는 것이고, 특히 이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학생, 빈민 등 이 사회적 연대를 좀 더 강화하면서 재출발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하자면 지난 시기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 정치 세력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다의적인데 이것을 노동개혁 정치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과정, 이것은 곧 지난 시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평가에서부터 노동개혁 정치의 전망을 복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개혁 정치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또 현장의 노동자들, 또 연대하는 분들, 노동자 중심성, 또 노동 중심성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지를 보내주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또는 이 현실의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이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결과물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회, 즉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든 노동해방으로 표현되든 평등세상으로 표현되든 심지어는 사회주의로 표현되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전망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개혁 중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와 국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시 노동자 중심성과 관련한 토론을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따가 다른 분들이 답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900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1700만 노동자 계급이 소위 이제 스스로 당의 주체가 되어서 나서는 노동자 계급 중심성, 이것이 노동자 계급 정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기조로 두 번째 적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실천과 대중투쟁을 통한 노동자 민중 권력 정치. 그동안 이 촛불항쟁이라든지 용산투쟁, 쌍차투쟁, 최근에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벌어졌던 이 수많은 투쟁의 과정에서 사실상 이 투쟁의 현장을 사수하는 당, 사수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 박치고 야권연대의
그 매달렸던 문제, 그 다음에 상층부 일부의 이게 출세주의, 그 다음에 의회주의의 문제, 의회주의의 경도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반성적 평가에 따라서 이 현장 실천과 대중투쟁이 기본이 되는 지향,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 궁극에 가서는 노동자 민중권력 정치로 이어지는 그런 노동자 개혁 정치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투쟁과 국제연대, 이 부분은 특별히 세부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칙 사수하는 당과 실천하는 당원, 최근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 그리고 그 이전에 일련의 사태를 배태했던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이 사실은 이름하여 당 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사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당원들이 당비내고 표찍는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한 측면, 그것을 지도부만을 비판하는 것으로 면피될 수는 없다. 실천할 수 있는 당원, 그리고 당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공히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한, 또 방치한 데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개혁정당은, 또는 노동자개혁정치는 민주주의 실천에 장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개혁 정치의 주체인 이 당원들이 당의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수하고, 또 현장과 지역에서 직접 투쟁하고 실천하는 그런 실천하는 주체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적시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현식이 당면한 투쟁 과제, 이 투쟁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급적 연대와 변혁적 실천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 정치를 위한 기초를, 이런 투쟁 과제들을 받아안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노동자 투쟁, 또 민중 투쟁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나열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첨삭해야 될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선에서 노동자 계급 정치와 관련한 소위 이 반성과 성찰을 어떻게 해야 되며, 노동자 계급 정치의 기존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현식이 관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향과 또 당면 투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본 것이고요. 노동자 계급 정치가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포함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직해서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대상화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또 그것이 당의 강령으로든, 또 그것이 무엇든 무엇으로 구체화되든, 그게 뭐 당원이든 당규든 무엇으로 구체화되든 그것이 사문화되지 않는 그런 당, 그것은 노동자 계급 정치의 완성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중장기적 과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노동자 계급 정치를 위한 구체적 실천의 과정에서 힘이 모여진다면 좀 새로운 그 당의 모습으로도 국외에 가서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면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에게 부여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급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에 맞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약간 어쩌면 생경합니다. 그래서 토론하면서 조금 더 여기서 나온 내용을 좀 쟁점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발제를 건너셨으니까 패널 부분에 모두 발언까지 마저 듣고 난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여사님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제가 뭐 어떤 일이 주로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말이죠. 저한테 이제 질문이 사실 메일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대북 정치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가 대단히 무거운 것 같았어도 사실 제가 현장에 조합 활동을 하고 이런 운동의 어떤 이런 역할로 주로 하다가 사실 정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딱딱하고 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런 부분을 사실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이 김우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한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그러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디 학습받고 어떤 누구에게도 지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한 그 한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노동운동과 조합 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기 위한 부분에서 항상 현장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만 머물러서 우리가 그동안 권력과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당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25년 동안 조합 활동을 좀 하면서 느끼게 됐던 것이 참 오랜 동안 한 2년 반도 아니고 25년 동안 이제 들어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저 혼자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한테 소위 좌파 지정이라고 칭하는 현장판하고 칭하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얘기에 쓰는 그 느낌이 저와 같더라는 것이죠. 저와 같았고 그동안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보면 함께 했던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쪽보다 이쪽 낫겠지. 몰라. 난 관심 없어. 이런 형태의 명시적인 형태로 늘 얘기했다가 뭔가 지금 부족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속에 이렇게 가고 지금 어찌 보면 대단히 무거울 수 있지만은 대단히 희망적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변화무쌍할 수 있는 건데 더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주제에 맞게 정확히 정의해내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이 현장에 지금 노동자들이 바라볼 때에 정치라는 것은 훈련되어 있는 교육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갖고 지켜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현재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민노총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나름 또 그래도 우리 간부들 우리보다 좀 더 머리가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같이 일했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을 좀 뭔가 좀 바꿔낼 수 있겠지라는 이런 기대가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마저 이번 과정 중에서 대단히 좀 그렇구나. 소위 이제 이런 학추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그런 얘기합니다. 쟤들이 노동자로서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이용해서 정치에 자기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자본 측에서 이런 분들을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마치 지금 보면 대단히 그것이 아주 맞아떨어지는 것 듯한 이런 느낌이 질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대단히 지금 저로서는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운동 지정에, 좌파 운동 지정에 전체의 어떤 활동가들이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고 여기에 정직과 비준이 그리고 소위 정치 어떤 조직과 그리고 정파의 다 100%는 아니었지만은 대부분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노동자 소위 이제 계급 정치에 대한 우리가 바라건대 나갈 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저는 느낀 것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진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지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진보라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진전된
변혁적, 혁명적 이런 내용보다도 오히려 진전된 형식의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뭔가 좀 바꿔내는 지금 조건보다 좀 나아진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 저 또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진보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노동자 계급 정당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계급적 어떤 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던 사회는 사회주의의 어떤 이런 것으로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이 사회주의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 망해져가는 사회주의에 또 다시 떼어내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려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짚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누가 시도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무조건 회개해야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핵심은 제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랍고 그리고 그 정치에 대한 희망을 이제부터 저는 우리 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함께하는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더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아니라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노동과 좌파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사실은 그간의 진보 정당 운동에서는 제대로 된 활동이 내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서영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무석 본부랑 되게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한 92년 정도 부동산에서 이렇게 일을 했고 또 노동조 활동을 했었어요. 다 망하고 새롭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제 취업을 하고 또 투쟁을 하는 이런 과정이 쭉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민소노 당원이 됐고요. 10명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이렇게도 국회의원 만들 수 있구나. 정말 뭐 해볼 수 있구나. 그냥 정치가 우리가 상당히 멀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으면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도 있었고 하지만 뭐 제가 정치는 내 몫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현장 투쟁이 중심이었었고 어떻든 힘을 모은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결합되고요.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투쟁에 도움이 되고 또 함께 투쟁을 해나가는 당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현장 투쟁이랄지 지역 투쟁이랄지 이런 거 중심이기보다는 선거 중심으로 경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힘이 있다. 그래야 법이라도 뭐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진보정당이 투쟁하는 정당이기보다는 노동자들과 최대한 투쟁을 함께하는 정당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에서 만들까 또 경도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내려와서도 또 운동적인 대중조직을 또 건설하고 그래서 밑으로부터 바꿔내고 현장에서도 현장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 의식도 바꿔내고 이것이 좀 일치돼서 1터와 3터에서 정말 의식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면서 좀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한 이 세력화 또는 진보정당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사실 잘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 민주노총이라는 어떤 기반 하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거든요. 어찌 보면 그 전평 이후에 전노역 민주노총으로 이제 노동자 노동조직이 정적 조직으로 구성되는 것 그리고 당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정당의 시도는 있었지만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닫고 깨지고 막 이랬던 과정이 있었죠. 결국 대중조직이 민주노총 어떤 기반 하에 민주노동당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또 1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것에 어떤 기반 없이 뿌리 없이 그렇게 갑자기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의회주의로 훨씬 경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국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가능하다 막아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 없고 결국 할당을 하게 됐어요.
탈당을 했던 이유는 죽어도 우리는 민주정당 그래도 노동자 정당 또는 우리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힘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노동자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것. 물론 그 전에 민주정당은 충분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로서 함께 받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제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논란과 또 뭐 종북 논란, 또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논란까지도 가는 그런 속에서 일정 부분 수용하는 이렇게 되면서 뭐 기성정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민주통합당인가요? 민주통합당과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정당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속상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탈당하고 나서 자신의 정당 또 이런 데 가입하고 싶지도 않고 해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상처도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또 조합원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또 찍는 걸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선거 때 우리 누굴 선택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고민이 좀 있었고 그런 속에서 여러 제안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런 토론을 하라고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희석 동자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고민은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정치 세력과 정당은 좀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가장 큰 모순은 노자 간의 모순이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노동자들이고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고통 때문에 사회 안보가 심해지고 있고 또 더불어서 아주 다양한 고통들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노동자 중심성을 가진 정당 활동, 이 중심성이 노동자 니네만 가입해 이런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추생은 나를 해방하는 추생이기도 하지만 나의 추생이 결국 다수를 해방시키는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추생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노동 중심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세력들과 연대하고 함께 싸우면서 만들어가는 것,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논의들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장 또 지역 이런 데서 뭐 대중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거의 뭐 아주 유경적으로 예를 들면 뭐 조기축구에 가서 뭐 조직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밑으로부터의 뿌리들을 만드는 것, 현장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가면서 또 함께 실행하면서 바로 우리의 정당, 우리가 함께 실행하는 정당, 그리고 그로부터 또 의회 권력도 좀 중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긴 한데요. 그런 일단 노동자의 정치 관련해서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민주노총이 아무래도 조합활동이 조합주의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뭐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또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추진도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다수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오히려 저희를 토로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송경동 시인이 토론할 때 민주노총이 맨날 80만 조직, 금속 15만 조직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는 1000만이 넘는 1700만 노동자가 있다. 왜 그들 얘기는 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굉장히 큰 호통을 쳤습니다. 김영훈 위원장한테.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한계들이 역시 그것이 정당에도 이익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급 정치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앞서 뭐 기조발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밑으로부터 뿌리를 살리고 여기가 주체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함께 가야만이 노동자 정치 또는 그 정당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계급이라는 말, 또 노동자 정당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사회에서 노동자 또는 계급 이런 게 좀 불온시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세상적인 보기도 해서 그런 말을 썼을 때 과연 대중적으로 우리가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분별력은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뭐 민주통합당도 진보정당이 표방한다고 하고 통진당 같은 경우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연 그 진보정당이 뭔가 이런 측면 때문에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변별력이 있어야겠다 이런 반성도 하면서 지금 논의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양하게 이야기 모습을 하겠습니다. 김일석 위원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이야기라고 정리했는데요. 김일석 위원장의 이야기에서는 사실 어떤 노동자 정당에서 보이는 어떤 좌파적인 이념의 주제 문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김일석 말씀은 사실 주간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있어서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장성의 부재, 투쟁성의 부재 이야기를 더구나 어해수인 그것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만들었던 정당인 국민성의 21에서 민노당, 그다음에 국민당까지 가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사실은 따로 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야기가 막연한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는 노동자 정치 개혁화라는 거. 이거는 97년 국민승리 21이 등장을 하고 그 이전부터 노동자 정치 세력화 혹은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진보 정당이 아주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노동적으로까지 변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문제라는 게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다시 노동 중심 진보 정당일 수도 있고, 노동 중심 진보 좌파 정당일 수도 있고, 노동 중심 대중적 진보 좌파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진보 정당이긴 한데, 혹은 진보 좌파 정당이긴 한데, 그것에 있어서 노동자 중심성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는 통진당 사태를 겪어가면서 통진당이 더 이상 노동자의 정치적 세력화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진당의 사태, 부정선거 사태 이전에 이미 강령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뺐던 통합진보당이라는 강령을 만들고 강령에서 노동에 관한 부분들을 약화시켰던 그 속에서 더 이상 노동자 일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합당한 정치가 못 된다는 문제가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노조 대중을 위반하는 민주주의. 그래서 노준호 씨가 했던 이야기, 우리는 그냥 돈 갖다 주는 공고였고, 표돈 줘주는, 투표함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다시 노동자 중심을 가지는 진보 정당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노동 중심적인 정당, 혹은 노동 계급 정치에 가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1, 2와 좀 다른 게 노동자 중심으로 가거나 혹은 노조가 중심이 되는 진보 정당을 만들려고 해서 노동 중심이 되느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현재의 노동자들, 현재의 조직된 노동, 현재의 노조가 중심이 되는 진보 정당을 만들고 혹은 심지어는 거기서 약간의 좌파적인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진보 좌파원 정당 혹은 진보 정당이 되는 문제에서 다시 본원적으로 좀 더 노동 중심성이 뭔지,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노동 중심성이 뭔지, 그 다음에 노동 계급 정치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세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저는 혼용된 이야기들에 이제 그러나 진정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아예 하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 분 중에 세 분 다 말씀하시는 대중조직 운동을 하던 제가 지금 정당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한다.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뭐냐면은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한국의 진보 정당, 노동자 정치 세력화 유일하게 남은 남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국회에 어서를 가진 국회에 입성했던 노동자가 중심되고 노동 중심 진보 정당인데 대중운동 소지 가지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배제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상에서 왜 노조가 중심이 되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진보 정당에서는 노동인이 혹은 노동자들이 배제됐는가라는 부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노동 없는 진보 정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 노조가 주도하는 진보정당, 좌파정당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직화된 노동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과연 노동정당 혹은 좌파정당, 심지어는 진보정당이 신부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또 진보 혹은 좌파가 없는 그동안의 노동 정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세 분에게 다 그 점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위원장의 관점에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말하는 이 기조의 제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그간의 진보정당 운동은 노조 중심의 정당 운동이었지만 노동이 부재했다. 동시에 그 안에서는 진보가 부재했다. 노동정치에서는 진보가 부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진보 정치 안에서는 노동이 부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에 각각 발언했었던 부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노동위원장의 그 관제문에서는 사실은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면 이번에서 노동계급 정치 기조를 말씀하시고 정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 없이 이야기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점은 김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보면 있죠. 노동계급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치자라는 표현이 1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 제 이야기는 질문을 봅니다. 현장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무너진 현장을 보호하고 일상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현장의 정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것에서부터 과연 노동자 계급 정치 기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해드리면 물론이 부분이지만 3장 3페이지까지 계속 제가 그 부분이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패널께서는 각각 제가 하는 이야기에 각각의 축을 강조를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좀 유명한 사례들이 있게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세 분 답변을 해주시면 네. 일단 변호숙 박사님이 이제 그간의 이 진보정당운동 또는 뭐 진보정치 그것이 뭐가 있고 없고 어디에는 포함되고 포함이 안 되든 또 그게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간의 이 심지어는 그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으로 규정되든 간에 이 지난 시기 노동자들이 참여했던, 그 부분적으로 참여가 됐던, 아니면 뭐 민주노총이 주도가 돼서 만든 민주노동당이 됐던 그 과정에 대한 이 평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가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는 질문하셨던 오늘 그 기조 발제문에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노동자개혁 정치와 연결될 수 있나? 지적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노동자 계급 정당의 이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뭐 강령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강령의 맹아적 형태로라도 이렇게 담으려고 뭐 했던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중조직의 활동가로서 노동계급 정치를 어떻게 보며 향후에 어떤 지향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발딛고 있는 이 대중조직의 현장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바꿔내야 향후에 노동계급 정치의 그 주요하는 근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즉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고 또 그 의식이 이런
발제문에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진정한 노동자 계급 정치로 어떻게 진전되어 갈 것이고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제대로 완비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토론하고 논의를 하고 제출되어야 마땅한 거다.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급 정치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은 진정 어떻게 완비된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까지 오늘 발제문에 담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의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나아갈 거냐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 제출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지난데요. 근데 두 분한테 그걸 다시 넘기면 질문을 좀 붙여야겠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방기하는 정당을 아무리 만들어봐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현장이 방기되고 정당이 잘 된다더라도 그것이 과연 진보적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심지어 대선 방침,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선 방침조차도 매우 발본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민은 않습니다. 현장 투쟁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지금의 자기투쟁 사업장과 결합을 하고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회운동 정당을 만들 것이냐. 사회운동이지 사회운동 정당은 아니죠. 그렇다면 정당운동이라는 거보다 여기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이죠. 노동자가 중심되든 노동 중심적인 혹은 노동 계급 정치를 가동한 지도를 걸고 나면 정당이라는 문제 혹은 노동 정치를 라는 문제에 있으면 어떻게 이걸 정치화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분명히 한 가지 방법일 뿐이죠. 정당화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싸움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이념이 확보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한번도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현에 따르면 그 많은 투쟁이 목숨 걸지 않았다. 이야기 물론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지요. 그러나 진보정당이 과연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목숨 걸지 않고 그런 투쟁만 안 해서 문제니까 사실은 의제적인 면은 없습니다. 노동정당은 어때야 되고 노동정치는 어때야 된다는 상의라는 게 과연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질문을 넘겨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김소연 부회장에게 그 질문하고 싶어요. 노동이란 말보다 노동자 중심성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 중심성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는 건 이미 있는 노동자 소속된 노동의 정치 세력화일 수밖에 없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 입장에서 싸우는 현장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건 싸우는 노동자들의 중심이 되는 정치죠. 그 점에서 좌파 정당이라고 한다면 조직되건 싸우지 않든 간에 노동 중심성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매우 부가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노동자 중심성을 강조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은 돌아보면 기존의 한국의 노조가 중심이 됐던 정당 운동에서도 보였던 문제를 각색하지는 않을까. 이야기는 지금의 민주노총이 보이는 움직임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일각에서 보이는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지나치게 조직된 노동자 중심이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게 사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 그래도 어렵어요. 일단, 사실은, 노동자 중심성이라고 얘기하고, 노동자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자. 그건 어떤 거냐, 저는 어떤 생각으로 얘기를 드렸었냐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런 모순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정리해볼 예를 든다면, 지금 정리후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결국은 정리후 철폐를 해야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많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어찌 보면 원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요구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저는 한 발 나아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투쟁하고 조직해 나가고 그것이 또 정치적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든 셈이잖아요. 사실 그것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간부들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 민주노총이 많이 관련했다 얘기하는데 그런 관료화가 결국은 당으로도 이입돼서 당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름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한창 2008년 다시카고 시행했을 때 한층에서 안이 나왔어요. 상장이 김한전 안이 나왔습니다. 제3자 회사로 일단 고용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 노동조합 우리 이제 상급조직에서는 워낙 긴박하니까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더불어서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분당되기 전이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 당에서도 합의를 보려는 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우리는 그런 중재를 원했거나 적절히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절박한 문제고 불법을 정규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어치가 그동안 6년을 거의 싸웠는데 갑자기 제3회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접근이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 멀리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힘을 보태고 그 원칙을 함께 지켜줄 수 있고 또는 싸우는 노동자들이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속에서도 가능한 원칙을 지키게 싸우게 하는 어떤 견인의 역할 이런 부분이 이급 정치라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뭐 그런 정도의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 계급 정치, 계급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싸워나가는데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나가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단편적으로 이제 제 기억나는 건 민주노동당 초기 시절에 무상교육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지도 않은 그 사회에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했지만 정말 긴 시간 그거를 요구하고 막 선전하고 싸웠었거든요. 저도 그때 많이 외치고 다녔었고 근데 그것이 100% 된 건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른 기성 정당들이 그 요구를 받아서 뭐 각자 등록금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원칙적 요구를 하고 갔을 때 과정에서 그 부분이 또 다른 데서도 이걸 인용해서 차용해서 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기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좀 더 근원적인 어떤 제기를 하는 것 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 계급성량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듣겠다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 소위 조합주의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와 현장 활동과의 어떤 만남이 좀 필요하다. 그 전에는 그 만남 자체가 기계적이고 위에서 마치 이게 명령하다 형식으로 당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 아까 표현했듯이 당원을 확보하고 민총 내에 민주노동당이 4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얼마로 그 정당에 참여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었는가 바라볼 때 나는 뭐 숫자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때 되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돈 10만 원 내면 연말에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뭐 이런 고작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 말고 뭘 더 있었겠는가. 선거 때 되면 이제 우리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당위성 갖고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에 뭐 다 참여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 스스로를 반성한다면 노조위원장 시절과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그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 어디에 속하는 순간 그 반대 진영에 배척을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당에 가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사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글을 써달라고 해서 글을 썼더니 민주노동당의 지방 위원장분이 대단히 서운하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볼 때, 야, 이게 머리를 써야겠다. 이게 어디든 가입하지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소위 당을 갖지 않은 이런 과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기지 뭔가 이것이 필요로 한데 그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항상 가졌고 현장 조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장 조직에 소위 같이 함께하는 분들한테 정치적인 내용들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우리 활동가들한테, 현장 조직원들한테 나름 한번 좀 얘기 좀 해야 된다. 정파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안 돼가지고 얘기하면은 참 이게 고리타분한 형식으로 해서 딱딱한 얘기를 잘 안 들을 것이다. 이것도 곳곳에 정파의 이해를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 보여가지고 나머지 모르는 우리 조직원들은 아유 또 이게 말장난 갖고 싸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조직의 어떤 이게 운영이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단히 고민이 있었던 과정이었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경험을 많이 하면서 직접 명령하달 형식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 투쟁과 그리고 교육과 선전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것이 노동조합 장악을 소위 지도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들어가는 속에서 진행하면 더 손쉽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런 정당은 지금 놓여져 있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복무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론회가 사실은 9월 1일 날 전국된 토론회가 있는데 이 일정을 지금 일주일 정도 연기했습니다. 9월 9일로. 그 이유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 투쟁 벌여지고 토론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후 과제를 보고 또다시 연기하면서 조직이 더 잘 될 거라고 볼 때는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소 지금 아직 섭외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쟁의 현장에 달려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러한 실천과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 지도력을 확보해 들어가는 이런 속에서 좀 더 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조합원들 속에서 깊이 정치적 이해와 그리고 현장 활동과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눈앞에 보이는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 내용에서 우리가 항상 탄압으로 일관되게 이제 받았던 여러 가지 악법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현장 속에서 투쟁이 아니라 정치와 함께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근본적 10년, 1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직접 그것을 표현하고 거기에 함께 몸담았던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지도력과 함께 했던 우리들이 실제 현장 속에서 녹여내야 될 이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갖고요. 두 번째로 노동자 중심의 어떤 진보, 좌파, 정당에 대한 이해, 이 부분들을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노동자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노동자만이 어떤 정당을 만들면 우리가 세상이 바뀔 수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지금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가장 대립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겠는가? 놓고 볼 때는 여전히 공장을 둘러싼 소위 이제 산업혁명이랍시고 이제 공장을 많이 만들고 농민이 좀 축소해 들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 결국 공장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소위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대거 이제 도시로 밀리고 또 공단으로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싸움의 중심은 계급에 따라서 자본가 계급과 그리고 공자 계급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정당의 계급정당에 대한 목표를 갖고 그렇다면 그 중심을 갖고 우리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생태 활동이라든가 반액 활동 그리고 농어민 물론 농어민 중에 소자본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모두를 망라하는 이런 분들은 노동자 중심의 어떤 계급정당을 만드는 과정과 함께 우리가 투쟁하는 과정에 과제다. 그것도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전체가 다 우리의 어떤 계급정당의 중심성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면한 어떤 계급의 어떤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투쟁을 만들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장이고 그 속에서 그 계급적 의식들을 만들고 공장 계급정당에 대한 표현들을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더불어서
노동 중심적이라고 하루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노동자들만 우리가 상대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다양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거라 보는데 뭐 다른 주둥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노동자 계획정당은 고로 현장 노동자 중심 속에서 키워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중들의 어떤 지금 탄압과 권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고 그 투쟁에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갈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또 노동조합만이 이것이 뭐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떤 수단일 수 있고 그 과정일 수 있지 이것이 노동조합이 유일하게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 해고된 노동자도 있고 비조직된 노동자도 있고 뭐 조직된 노동자도 있고 다양하게 포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그걸 다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동자 중심성 그리고 노동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표현하는 오히려 노동자 중심성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넓게 벌어지고 있는 남한 사회, 소위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투쟁의 대상으로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서 잠깐 얘기하시면 이제 민주노총이 민노를 만들었고 지금 또 노동자 입장을 가지면 얘네 같은 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주는 개념으로 사실 그때는 상층 중심으로 결국 민주노총 피부 중심으로, 지도부 중심으로 당원서를 한 거죠. 그리고는 밑으로 쭉 이제 내린 건데, 저희가 보면은 결국은 이 당이 제대로 되려면 투쟁하는 노동자 중심이 서야 된다. 현장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근본의 문제를 알고 있고, 투쟁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당원서에 나설 때, 함께 할 때, 다시 그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토론 때도 투쟁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뭐 제한자 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일단 그것이 상층으로부터 조직됐는가 밑으로부터 조직인가 이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답변이 있는데 다시 질문을 아주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고 있고 나중에 고지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어쨌든 악역을 맡은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노동위원장 교육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매우 부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다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에서 보여지는 밑으로부터 투쟁을 통해서 조직된 정당, 그 다음에 노동자 중심성, 그 다음에 노동자 개혁 정당이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밝히는 이야기는 현장에서의 정치적 지도력, 현장 정치라는 말의 뜻이 이제 이거다라는 걸 풀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 내용에 대한 부침인데,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기존에 현장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현장 조직과 현장 정치 지도력은 또 어떻게 다를까? 그 다음에 현장 정치 지도력이라고 분명히 맞아요. 현장에서 싸움 속에서 아래로부터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야만 말하자면 노동자 정치 세력화조차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걸 다시 통렬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해보는 거죠. 그전에는 상충부가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야구 잘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명예욕이 불타서, 저거 다 했는데, 그게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폭로해야 한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 수준이라면 좋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지기를,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싸움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라는 지금 부회장 말씀 되게 가슴을 치는데 되게 맞는 이야기면서 저는 다시 질문할게요. 현재 투쟁과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대변인이 돼서 할 때는 현장 조직이나 현장 싸움을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정당이 예를 들면 이전에 민노당이 아주 중요한 현장 투쟁과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자 파견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97년에 국민승리 22
세워지고 2004년에 국회 의석을 들어간 이후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 사실 그 하나하나의 쟁점 노동 의제를 국회로 만들어내고 정치적 목소리 만드는 것이 열심히 결합한다고 되는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떼놓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작품의 문제고 작품의 문제만은 아니라 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일 것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산호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 그냥 우리는 이걸 불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주 현실의 그 불투명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 중심적이고 노동 중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당이 대변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조금 소문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동원, 부대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의 노동운동과 정치, 노동계급 정치사라는 것이 사실은 노조 정당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독일이든 러시아든 간에 3인주의라고 하는 정당이 3인당이라는 게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이념과 그 다음에 노조가 결합되는 것이 바로 계급정치 가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노동자를 장악한, 노동계급을 장악하려고 하는 다른 이데올로기로 독립하는 것.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죠. 리버럴리즘이죠. 자유주의로부터 스스로 독립하고 독자화하고 정치화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이라고 하는 의제까지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또 제도적 장치가 또 도움이 필요하겠죠. 계급 투쟁도 필요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통진당 사태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밑으로부터 밑에 노동자로부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한쪽으로는 옳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구조 속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좀 여전히 좀 받습니다. 그거는 그냥 답을 안 하셔도 오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그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넓혀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결되는 질문으로 사실 제가 이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연결되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조직 노동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좀 그렇게 상대가 되고요. 질문을 다시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진보신당 구세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재된 노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 내재된 노동의 중심은 부정적 노동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직 노동과 대비를 시킨다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보신당까지 포함한 한국의 진보정당에서 보이는 노동구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신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색깔 있는 이야기지만 진보신당에서 저는 총선에 그 부정규칙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합차도 거론하고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 돌아다닐 때 우리가 긴장될 듯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민노당 처음 떴을 때도 저랬다. 민노당도 처음에 상당하고 나서 정말 노동 현장 많이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보신당은 사실은 이제 통신당으로 가는 그보다 좀 다른 혀를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이라고 보는데요. 노동에 대해서 꽤 비판적이거나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제 뉴레프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뉴레프트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노동에 대한 관점들이 분명히 되게 사회적 약자의 시선, 마이너리티로 노동 문제를 프레이밍하고 있는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또 지금 현재까지 노동자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를 혹은 또 민주노총에 대한 평가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아까 이제 현장에서부터 현장의 정치 지도를 말할 때도 결국 조직된 노동, 싸우는 노동이 있고 있는데 거기서 배제된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노동자 그 점에서 노동자 정당화에 있어서 우리 정치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동위원장부터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미진한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을 또 두 분이 채워주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간의 이제 진보정당,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건설했던 이제 민주노동당의 문제, 또 그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여차저차한 당들하고 또 통합해서 이제 통진당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사실은 조직 노동으로 표현되는 이제 민주노총이 있었죠. 네, 민주노총 상층부에서 했던 민주노동당을 건설할 때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방침을 결정했었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결정했던, 어쨌든 그것이 외화될 때는 민주노총이 결정한 겁니다. 조합원들은 그냥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당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조합원들은 일정한 동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 열의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또 우리의 요구들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들도 가졌을 것이고요. 또 의원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의원들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그 길을 한번 뚫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했을 텐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조직노동, 당연히 이제 그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통렬한 평가들이 지금 이제 내려지고 있는 거죠. 민주노총 내에서. 그리고 배타적 지지 방침, 민주노총이 2000년대 초반 대의원 대회에서 경론을 거쳐서 통과됐던 이 배타적 지지 방침이 사실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된 과정,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되게 됐던, 이게 일련의 과정이 맞물려 있었던 거죠.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민주노총 조합원 이외에 소위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는 이 진보정당 운동에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입당을 한 것이고, 민주노동당이든 또 민주노총이든 이 미조직, 특히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소위 노동자 계급 내에서 이 단절 내지는 분절을 극복하지 못했던 심각한 오류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만성 속에서 노동 계급 정치를 제대로 다시 해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화두들이 던져지게 되는 그 계기도 저는 됐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정치적 그 의사,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제한했던 측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했던 것인가.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이 해산함으로 인해서 그 방침이 자동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굳이 승계시켜서 통진당 지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지도부의 그 방침이 결국은 4.11 총선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사실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 방침이 새롭게 수립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대단히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 이게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지적됐던 내용 중에 이제 그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중심성이 어쨌든 당연히 이제 구별돼야 되겠죠. 결국 그것은 향후에 노동계급 정치가 일정하게 상승하거나 발전되어서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과거에 이 민주노동당이 받아놨던 민주노총 조합원 4만이 됐던, 그것이 30-40%가 됐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1700만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해를 어떻게 하면 대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
또는 관련한 다른 단위들과의 연대의 문제, 사회적인 확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제로서도 그렇고 조직 대상으로서도 그렇고 이것이 확장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또다시 부엄한 노동계급 정치이지 민주노동당 시즌2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 과정에서부터 또 조직해가는 과정에서부터 토론해가는 과정에서부터 가장 경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통렬한 자기 반성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 즉 그런 우려가 사실은 통진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또 다른 그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 끌고 가려고 저는 뭐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현장의 토론 과정들이 정말 노동개혁 정치에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또 세력화하고 또 노동개혁 정치를 통해서 노동개혁의 이해를 대변하게 될지 그것은 이제 결국은 향후에 해나가기 나름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금 앞에 말해준 부분 현장의 밑으로부터의 싸움을 중요한 제대로 된 싸움에 기합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야죠. 사실은 이제 약간 대제된 노동 중심 이런 얘기 딱 하셨는데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등동시인이 말한 15만, 80만 이런 게 아니라 첫째는 노동자를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런 욕을 해야 한다. 근데 우리 주식대의원의 노동조합 구조에서는 대의원들을 통해서 뭔가 요구도 결정하고 추진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 정규직 중심으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노동자를 합리적이긴 하지만 당은 당연히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절박하게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생생한 그런 목소리들이 당에 발현되고 이것이 또 표현되고 그런 추진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뭐 적절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동조합도 추쟁과 교섭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교섭이 아니고 추쟁이에요. 추쟁을 빡세게 해야 교섭도 열리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몇 마디 잘한다고 교섭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이 그렇고 근데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몇 명 내든 뭐 어떻게 하는 간에 대중 추쟁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의제화도 분명히 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힘도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그런 농담이 필요한 거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층이 이루고 가장 극단적이었던 모순에 있어서 특히 그래서 노동자 중수를 얘기한 건데 가장 치열하게 이제 전선에 있는 것이 노동자들의 추쟁이고 또 이들의 어떤 처지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 앞서서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독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중과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노동에 대한 부분에서 독일의 사회주의 그 문화당도 사실은 의회에서 3분의 2의 어떤 그 기호를 얻고 나서 전차적으로 노동자 중심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좀 넓혀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그 노동인을 빼고 어떤 민중의 어떤 이런 표현을 써서 결국 이것이 굉장히 개혁적 어떤 의식보다도 오히려 의회에 의존하고 의회를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의회를 의존하고 산조화됐다 이런 과정들을 지금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좋은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노동당도 상당 시기에 노동자 빼자 뭐 이런 논란이 내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민노총으로부터 이것을 빼면 도대체 뭘 얘기한 거냐 막 강한 어떤 우리 여전히 노동자가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 노동을 빼려고 할 것인가, 노동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노동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 강박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반드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주체적 어떤 내용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대치될 수 있는 이런 투쟁의 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분들을 힘을 중심에 두고 내연의 어떤 다양한 투쟁들이 벌어지는 곳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다 나열해놓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구석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배제된 노동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그 공단의 그 미조직 노동자들 그리고 제 외국인 노동자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진노총이 뭐 80만이었고 지금 뭐 60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대상으로 해서 또 3일 노조인 금속노조도 요구사항에 소위 이제 15만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어떤 요구사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조 부장국장 당시에 비정규직 담당 임원이 돼서 기아자동차 하참 일사유직 관련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안에 내부의 어떤 그런 혼란 속에서 그 안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비정규직 분들이 처음에는 너도 똑같은 분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사고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사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대한 우월감 속에서 뭔가 좀 이들보다 우리가 좀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우월적인 이런 부분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비정규직 분들은 아무리 정규직의 어떤 활동가의 그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같이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성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로 바라보는 시각들을 어떻게 좁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말로 해서 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 투쟁에 근무노조 사업장 안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또 노동조합이 지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하고 오는 다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완성사에서 기아차라든가 한국GM의 완성차 지부가 거기에 복무하면 현대차 지부하고의 어떤 관계가 또 멀어지는 이런 이해가기 때문에 뭐 설사 간다 하더라도 표시 안 나게 달라고 하는 이러한 참 막연한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같은 계급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 좀 더 내면 쪽에 들어가서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그리고 비조직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은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그리고 뭐 있기 때문에 그냥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 스토리의 반성으로부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정당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각각의 어떤 노유진 상황에서 노조와 노조와의 연대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 안에 개혁정당의 어떤 내용 속에서 이것이 의식과 사상적인 어떤 무장 속에서 그 비정규직 동기들의 투쟁이 바로 나의 투쟁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속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놓고 바라봤을 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특대에 들어가고 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김소연 부회장 말씀은 기업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 위원장 말씀 중에서 앞에 제가 독일의 예를 든 거는 꼭 오해를 하시는데 3인주의로 봤던 그 3인당 말고 자유주의 정당이었던 노동자 계급정당으로서 3인당을 만드는 과정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이제 노조 중심으로 노동자 정당을 만든 데는 사실은 영국의 노동당이 사실은 거의 유일합니다. 사실은 비교사들을 보면 우리가 뭐냐면 노조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좌파 정당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처음을 끼얹는 이야기이지만은 노동자 대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어도 노동 정당, 노동 계급 정치, 자유주의로 도움하는 나아가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민중을 연대시켜 나가는 그런 정당, 나아가서는 정치 계급, 정치 권력의 장악까지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한 사회 체제를 변형시켜 나가는
선거 민주주의라는 거라도 이용해서 나가기에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노조 정당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기 플랫폼, 프로그램, 전략,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주의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현장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이 없어서 문제죠. 우리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말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위험은 뭐냐면 노동자주의는 노동계급 정치에서는 사실은 결국엔 폐기해야 될 것이고 현장주의도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정치와 노조운동, 현장 투쟁을 결합해야 되는 문제로 단계로 이해를 해야 돼 나갑니다. 주의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그 문제를 지금 기존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반성하면서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외부적 시선이라고 할까, 좀 시각도 우리가 조금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말하던 배제된 노동과 그걸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가. 진보신당의 그 홍세아 대표가 말하는 그들이 주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정치를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점에서 아까 말했던 부분, 김희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노동 중심성이라는 건 결국 자본주의적 관계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적 관계에 대해서 맹렬하게 문제 제기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들은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동의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겠는지 모르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플로우로 제가 이야기를 좀 넘겨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만 가보시면 아예 우리는 정의정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가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노동계급 정치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당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 그 당의 성격이 무엇이냐,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운동 진영 내에서 어떤 지향과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당 건설을 할 것이냐, 또는 당의 그 질적 전환을 할 거냐, 뭐 질적 전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당이 뭐 만들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당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당을 만들 것이냐라는 논쟁은 조변에 나온 뭐 전의정당이든 무슨 당이든 이제 온갖 그 소위 이제 성격의 이 당 관련한 논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기도 그렇고 또 제시하기도 사실은 이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소위 이제 이 당의 강령과 실천이 좀 이렇게 일치하는 당, 그런 당을 이제 포괄적으로 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이 논의들이 조금 진전된다고 했을 때 소위 이제 어떤 강령을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그 건설된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 동의를 얻어서 심지어는 그때 가면 이제 소위 정당 등록 요건상 이 5,000명이 몇 개 시도 뭐 이렇게 해서 되면 그걸 합법정당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것부터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 논의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어떤 성격의 당을 만들 것이냐조차도 지금은 이제 토론되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또 미진한 답변을 드리고 또 다음 동지들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기존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대중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자 희망버스 들으면서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수 몇몇 선수들만 하는 그런 당이 아니고 이제 정말 실력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가보자. 그동안은 이제 어떤 측면에 이념적인 것만 강조했던 동기들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은 완전히 이제 우쪽으로 가서
현실 정치, 뭐 의원수 어떻게 확보할까 이렇게 완전히 이쪽으로 간 우경화된 논의도 있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과 함께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정당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개그맨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동자 중심의 노동자 관점을 가진 그런 정당 이게 전 노동자 중심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노동자만 가입하는 정당이 아니고 다수가 포괄된 노동자 중심이긴 한데 여기 다양한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농민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들과 함께 함께 추진하는 그런 당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는 이제 아까 노동자 계급 딱 뭐 노동자 중심 했을 때 정말 건강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정당을 가지 못하고 되게 우경화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현실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온시되고 있고 이제 식민지, 미군정 시대 쭉 거치면서 노동이라는 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합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불온시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배제되어 왔던 거고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 노동자가 정치 주인 한번 돼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의 어떤 그런 노동자 정당과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것이 또 시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게 우리 달력을 보면 이제 노동자의 날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여전히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제시대와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 시대에 아마 그 무렵에 나타났던 것 같은데 노동하는 사람이 근면하고 늘 그냥 근면 성실하면 그런 사람들, 산업주의에게 여건 이러면서 미화시키는 데도 한편은 기분 나쁘게 뭔가 좀, 너희들은 일만 해라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확 와닿는 것들이 이제, 제 느낌인데, 그런 분들이 노동자가 뭔가 좀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기성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뭔 정치냐 내지는 정치하는 사람 따르는 건데 무슨 우리가 정치야 이러한 것들이 양쪽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부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우쳐 나가야 되고 깨트려 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그래도 많이 좀 넓어지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진보신당에서 사회적 연대에 대한 정당을 기득권을 이제 내려놓고 다 포괄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은 많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요. 그 논의에 참여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지만 저한테는 이것입니다. 바로 제안입니다. 어제 인천 토론회를 갔더니 진보신당 당원 어떤 분이 이거를 주고하더라고요. 이것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놈들이 늘 얘기하는 것은 문호를 열어놓고 소위 이제 표현하는 모두 열어놓고 함께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오지 않으면서 옆에서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비판적인 분들을 들을 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현장 개혁정당에 대한 부분들은 대선과 별개로 분리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만 다가올 대선은 폭풍 전야라고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여기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내년 2013년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계가 대단히 위태로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올 대선은 폭풍 전야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뭔가 지금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전체 한번 모아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고찰인 것 같고요. 이런 논의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할 거라는 거 믿지 않고요. 노동자 개혁정당에 대한 얘기들은 여전히 김선 의원 옆에 우리도 말씀하셨듯이 계급 노동자의 중심성 속에서 그 속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이러한 투쟁들은 우리는 놓치지 않고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런 것들을 노동자들과 니들끼리만 하고 니들 조합주의에 빠진
노동조합이 뭘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 눈에 늘 떠지게 되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게 의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부분들을 우리는 모아서 함께 잘 가꾸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